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아, 답은 여러분들이 저기 채팅창에 답을 써주시면 함께 좀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1984년에 서로 다른 네 그룹에 10년 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물어봤어요. 자, 1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답변을 재검토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그 경제 성장률을 맞추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 누가 가장 잘 맞췄을까요? 1번, 영국의 전 재무부 장관들로 만들어진 그룹. 2번, 다국적 기업의 CEO로 만들어진 그룹. 3번,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과 학생들. 4번, 그냥 건물 청소부들. 자, 어떤 그룹의 예측력이 가장 좋았을까? 3번, 4번이 제일 많으시네. 3번, 4번. 네. 볼게요.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청소부예요. 그리고 예측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는 그룹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떨어지는 것에도 가장 많은 응답을 주셨고, 정답에도 가장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아,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건물 청소부들이 가장 잘 맞췄을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걸 분석한 심리학자가 기거렌처하고 찰렌스키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때는 진짜 중요한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진짜 중요한 딱 하나만 보면 돼. 예를 들어서 건물 청소부들은 뭐만 봐요? 공실률. 건물 딱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이거 하나만 볼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신경 안 써. 그냥 건물의 공실률만 보는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 그럼 뭐야 이건? 이건 경제상은 별로 좋지 않은 거지. 라고 판단 내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환율을 압니까? 몰라요. 주가지수 별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이 뭐만? 진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머릿속에 두고 그거 가지고 판단을 내는 거야. 그런데 의외로 정확도가 높아요.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하는데 너무나 많은 변수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변수만 가지고 예측하는 거야. 그러면 예측력이 떨어져요. 그럼 예측력이 떨어져요. 자,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잠버리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거 참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잠버리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민족이라고. 자, 잠버리가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이걸 예측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잼버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잼버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고 또 국회의원과 또 이게 정당의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잼버리가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이거 뭘 가지고 예측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뭘 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잼버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플랜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 케이팝, 케이팝 이런 게 워낙 또 K컬처가 대세니까 그걸 좀 잘 준비하는 것이 잼버리 성공 요인을 만들 거다. 또 우리가 거기 관련해서 좋은 숙소를 잡아주는 것, 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낸다? 잼버리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측은 다 틀려요. 그냥 중요한 거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제가 보건데 건물 청소부가 있었으면 가장 잘 예측했을 것 같아요. 아, 누가 이렇게 쓰셨네. 예, 김정주 님이 청소를 하면서 볼 곳 안 볼 곳 다 보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여가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딱 가서 거기서 청소 한번 해보신 분, 이분들의 예측력이 더 정확했을 것 같습니다. 아, 여하튼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죠. 재밌는 현상인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시 여겨야 될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 원인을 한 가지에 귀결시키는 거. 이거 좋아요, 나쁜 거예요? 제가 일단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는 되게 불확실하다. 우리는 되게 확실성에 집착을 한다. 그래서 엉뚱한 의사결정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보는 거. 요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일단 그런 결과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상당 부분 이제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싶어. 그 원인도 딱 한 가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이때는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유리할까요? 우리가 이런
이런 학습이 좀 필요한 이유가 사실 이 표현 있잖아요. 다중핵이니 최선유일이니 합산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사실 통계학적 표현이에요. 자, 통계학적 표현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쵸? 자, 의사결정은 일단 이거로 말씀드렸죠. 의사결정은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내 과거의 의사결정이 잘했나 못했나 이걸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앞으로의 의사결정은 이거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의사결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거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현재 의사결정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과거에서 내가 어떤 원인들 때문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자, 잠버리가 잘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잠버리가 개영한 첫날 화장실 청소부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 실패한 잠버리잖아요. 실패한 잠버리의 원인을 분석을 해요. 그걸 딱 하나만 얘기해. 이건 좋은 방식입니까? 나쁜 방식입니까? 이게 최악의 방식이에요. 이게 최악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했던 거다라고 여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원인으로 얘기했어요. 다른 원인을 얘기하지 않았어. 딱 그것만 얘기해요. 이건 이런 게 바로 최악이에요. 제가 뭐 정치적이나 이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그냥 잠버리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근데 현재 이미 벌어진 일에서 과거의 원인을 분석할 때는요, 한 가지 원인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경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최악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최악의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벌어진 일에 있어서 그게 이제 현재예요. 이게 현재고 이게 미래인데 현재에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좋은 게 뭐냐면 다중회계예요. 자, 다중회계란 표현이 익숙치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회계라고 얘기하는 건 통계에서 회계는 뭐냐면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X가 있고 Y가 있다. 그러면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우리는 인과라고 얘기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얘를 회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강의도 하시고 또 조직 내에 계시기 때문에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Y, 결과는 뭘까요? 퍼포먼스겠죠? 성과예요. 자,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어떤 원인이 성과를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탤런트 되게 중요합니다. 인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인재 육성과 인재 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있죠. 왜? 인재를 잘 육성하게 되면 성과를 잘 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비해서 탤런트가 얼마만큼 증가했더니 실제로 퍼포먼스가 이만큼 증가했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얘를 인과. 이게 통계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얘가 회귀야. 전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도 필요해요? 전략도 필요하죠. 솔직히 전략이 되게 중요하잖아. 또 뭐? 마케팅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뭐? 프로덕트, 좋은 제품들,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또 뭐도 맞아야 돼요? 운빨도 잘 맞아야 돼. 그런 기회 요인들,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이 아마도 뭘 만들어낸다? 뭘 만들어낸다?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더 설명력이 좋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가중획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얘들이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성과를 내는데 탤런트가 미치는 영향은 전체가 10이라면 얘는 3 정도 되고요. 전략이 미치는 영향은 한 2 정도 되고요.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한 1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중치가 달라지게끔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보는 것을 통계에서는 회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원인이 여러 개다라고 하는 것을 다중회귀라고 불러요. 이게 멀티플 리그레션, 이거 다중회귀라고 부르고 걔들의 뭐가 다르다? 가중치가 다르다. 이걸 분석하는 것을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의사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원인을 그게 원인의 다처럼 얘기하는 것. 이게 최악이에요. 뭘 얘기하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 중에서 가중치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때는 어떻다? 미래를 예측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많이 쌓이잖아요. 가중회계에서 이 가중치가 제일
높았구나.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또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뭐야? 요게 가중치가 제일 높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를 가지고 예측하려고 드는 그 영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가적 직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중이익 분석을 해보니 이게 제일 중요한다는 걸 어떤 사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게 그래서 실제로 항공, 여행, 의류 소매업, 주택 가격 이것들을 20개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전문가들이 뭘 가지고 얘기할 때 진짜 중요한 딱 하나만 가지고 예측을 할 때 이럴 때가 예측력이 가장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집값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걸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최악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중치를 달리 보는 것이 정답이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의사결정 방식이에요.